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학생과 교사 10여 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여학생들이 병원 응급실에 줄지어 누워 있습니다. 아침 6시 반쯤 제주시 외곽 지역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잠을 자던 18명이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혈액의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치의 서너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조리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막 몸이 마비 증상이 오더라고요. 정신은 있는데 팔다리가 안 움직이고 계속. 수양관에는 울산에서 수련회를 온 학생과 교사 47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교사 2명이 새벽 3시쯤 숙소와 연결된 부엌에서 대형 가스 버너로 아침 식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창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가스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제 밀폐가 잘 되는 문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를 불켜 불이 연소를 하려 그러면 산소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를 많이 먹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산소를 흡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양이 조금 떨어지고.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가스 버너를 사용하다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타이어 파손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종사의 실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항공기의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의 과도한 착륙이나 장비 결함은 없었으며 긴급 사태에 대응한 매뉴얼도 지켜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파손된 타이어를 일본에 있는 제작사에 보내 분석할 예정입니다.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신제주 일대에서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인데 경찰이 24시간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신제주 지역의 왕복 4차선 도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올 들어 신제주 일대에서 일어난 보행자 교통 사고만 10건. 지난해보다 43% 늘었고 최근 3년 동안 50여 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면 이곳 신제주 일대에는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치경찰단이 CCTV를 활용해 하는 단속이 10시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런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24시간 단속에 나섰습니다. 캠코더를 이용해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위반 차량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지나 없애든가 그냥 없애는 게 이렇게 되죠, 근본적으로. 근데 차는 많은데 세우지 말라? 그럼 어디 가서 세울 거야? 야간 단속 첫날에만 위반 차량 20대가 적발됐습니다. 신제주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 정체는 물론 그 차량과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자 사고 위험까지 있어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달부터 신제주 삼무로와 노현로에서 단속을 벌인 뒤 보행자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 단속 구역을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가축 사육과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충산간의 육개단지. 개사한 온도가 34도까지 올라 무더위에 지친 닭들은 사료 먹기는 고사하고 가쁜 숨만 몰아쉽니다. 주변에 물을 뿌리고 환풍기를 돌리며 무더위를 식히지만 사료를 안 먹다 보니 무게가 늘지 않아 출하 날짜가 3일가량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중체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겨울보다 한 30% 정도가 중체가 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축산 농가를 방문해 사육 환경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닭들 같은 경우에는 모이도 잘 안 먹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시원하게
온도를 좀 냉각시켜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구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행정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도 날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대 공급 능력인 104만 킬로와트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올여름 최대 예상치였던 82만 킬로와트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최대 전력은 14시경에 최대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가전제품 사용이라든가 이거는 이 시간대를 좀 피해 주시고, 제주 지역엔 당분간 많은 비는 오지 않아 사상 최악의 폭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제주도와 유관 기관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최단 기간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7곳의 이용객은 13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나 늘었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2호가 4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곽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함덕과 하도 해수욕장에서 신고 없이 영업한 푸드트럭 등 음식점 7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뒤에도 희생자 재심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4.3 유족회와 퇴직경찰의 모임인 경우회가 보수단체의 4.3 흔들기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4.3 희생자 유족과 재향 경호회원들이 충훈 묘지를 찾았습니다. 4.3 당시 숨진 군경 전사자들에게 합동 참배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2일 조건 없는 화해와 상생을 공식 선언한 것을 기념해 3년째 갖는 합동 참배입니다. 이렇게 합동 참배함으로써 화해했음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들이 이런 조그만 화해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합동 참배는 4.3 희생자들의 위패가 모셔진 위령 재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수단체들의 4.3 흔들기에 두 단체가 힘을 모아 더 큰 화해와 상생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분들마저 우리가 같이 하게 된다라고 되면 4.3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다른 이견,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해소될 거 아니냐. 그러면 4.3이 큰 산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산을 넘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족회와 경우에는 최근 6.25 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됐던 충북 노근리와 대전 골령골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65년 만에 화해를 이룬 두 단체의 협력이 3년째 이어지면서 4.3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경이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재해석돼 탄생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릴 직지 코리아를 앞두고 유명인들이 직지를 표현한 작품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주 MBC 김대웅 기자입니다. 가수 솔비로 잘 알려진 권지한 작가입니다. 붓으로 거울에 글씨를 쓰는 설치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지에서 시작된 금속 활자가 SNS 시대에 어떻게 표현되고 바뀌고 있는지를 행위 예술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저도 작가로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픽션 앤 논픽션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 생각을 담고 작품을. 세계 3대 디자이너로 꼽히는 론 아라드. 직지에서 영감을 받아 책이 거꾸로 뒤집힌 모양의 구조물을 디자인해 높이 10m 실제 구조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Inspired by the book. I won't tell you more now, but I hope we'll all see it soon. 프린터에 종이 대신 물을 사용하면 어떨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달라진 인쇄 기술의 의미를 함축된 영상으로 표현해냅니다. 11개국 35개 팀이 오는 9월 청주에서 열릴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을 앞두고 다양한 건축과 공예, 디자인과 미디어 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해석이 가능한 무궁무진한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요.
세계적인 작가분들도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직지가 단순히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책이 아닌 첨단 과학과 예술의 만남으로 확장되며 문화상품으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는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50mm가량으로 중상한 이상의 지역에 더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여름철 소나기는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쏟아지는 만큼 산악과 계곡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끝이 보이지 않는 무더운 날씨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밤새 전적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폭염특보도 이어지겠고요. 습한 날씨 탓에 불쾌감도 매우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낮에는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오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약화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30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5도로 출발해서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하늘에 구름의 양이 많은 가운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5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0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산간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노면이 미끄러운 만큼 장거리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푹푹 찌는 폭염과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갔다 실종됐던 이 동네 79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후 1시쯤 낚시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해경은 정 씨가 낚시를 하다 밀물일 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국유림을 무단 훼손했다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방공무원 55살 김모 씨가 서부 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8월 제주시 봉계동의 국유림 187제곱미터에 중장비로 묘터를 만든다며 산림을 훼손했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서부소방서가 견책 처분을 내리자 비위와 과실 정도가 약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절정을 이루면서 이번 주 들어 하루 평균 5만여 명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번 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35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도 호텔과 렌터카, 펜션 등은 예약률이 70에서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골프장 예약률은 찜통 더위의 영향으로 40에서 5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서비스 수준은 매우 우수하지만 이용자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실시한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제주공항은 수속 절차의 신속성과 수화물 처리 정확성, 공항 이용 편리성에서는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이용자 만족도만 보통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시설과 직원 친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접근 교통과 부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출하되는 제주 농산물의 물류비가 연간 2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한승철 연구원은 지난 2014년 출하된 농산물 87만 톤의 물류비가 2,200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해상 물류비는 74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철 연구원은 제주 농축산물의 전체 해상 운송비가 전국의 92%를 차지한다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